여러분 앞에 영상 참나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드디어 용궁 경험합니다. 저는 용궁 경험도 되게 막 저의 내면처럼 제 그림처럼 아동틱하게 했어요. 재밌게 했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 이야기 할 거니까 여러분, 갱이 여사님은 어떻게 용궁 경험을, 판타지 세상을 재밌게 경험하셨나? 들어보시고, 또 만약에 용궁 경험 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정보 공유합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블로그에 방명록에 오셔갖고 자신이 신비적 체험 이야기 쭉 남겨주신 글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 우와, 너무 글로벌해요. 예. 여기 저희들 이런 세상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밌게. 자, 제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극락적도 사한발라 이야기 5편에 있는 183회차 용궁에 가다 이야기 오늘 더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시절 저도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전 후에 보면 나도 용궁에 갈 수 있을까라고 욕심을 내가 좀 내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궁에 가기 전에 또 제가 아라한의 행동을 좀 봉사를 좀 하게 했다고 했죠. 미래에 다시 한번 다녀와서 또 탄어 스님이 하신 일에 내가 해는 천수보살들의 일에 대한민국 보호한 일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오고 이제 그러고 그렇게 한 번 더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아라한의 행동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오니까 드디어 용궁에 가집니다. 이달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용궁에 간 일도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꽤 여러 날 관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용궁에 가서 가장 크게 획득한 게 뭐냐면 저의 황룡 우주로 승천시켰던 저의 황룡을 다시 인당에 데리고 왔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183회차 용궁에 가다 22년 3월 31일 인어 아가씨 바닷가에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이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바닷물. 잔잔히 파동이 일어가고 사라지는 현상과 고요하게 파도가 치는 날이 아닌 평화롭고 화창한 바닷가에서 나는 그 세상에서 명상에 잠시 빠져 있었다. 한없이 이렇게 이제 방파제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닷물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결의 작은 일렁임을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물결의 일렁임을 그걸 제가 좀 즐기고 이렇게 철썩하지도 않으면서 살짝 갔다 밀려가고 살짝 왔다 밀려가고 하는 물의 그걸 좀 제가 명상을 그 속에서도 즐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물에 비치는 내 얼굴이 조금 이상해지더니 다른 서양 여자가 나를 마주 바라보고 있다. 아름다운 여인은 황금 금발머리의 인어. 아름다운 인어인이에요.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 물속에서 얼굴이 딱 비치면서 저와 눈이 이렇게 조우되고 마주치고 나니까 이렇게 오른손을 저한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내민 손을 나는 망설임도 없이 잡았다. 그녀가 내민 손은 오른손이고요. 내가 잡은 손은 왼손으로 그녀가 이제 이렇게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위로. 근데 저는 왼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서로 웃으면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를 물속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사실 물, 우주, 하늘 등등 무중력 상태로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익히 바닷속 정도 심해 정도로 여러 번 영해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무중력 그런 물속이나 우주 속 공간에 대해서는 공포나 두려움 같은 건 제게는 없었거든요.
그 생활이니까 저희 평생 우주 속에서 살잖아요. 공중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녀의 손을 잡고 물속 바닷속에 들어왔다. 인어가 앞에서 내민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로 데려간다. 그 인어가 보인 곳이 무슨 의미인지 공부를 해야겠구만. 일단 그녀가 이렇게 가고요. 저는 왼손으로 인어 손을 잡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인어가 보였다면 기운은 어디든지 자유롭다라는 의미가 있고 사방팔방 물속까지 통한다 이겁니다. 기가. 그 제가 요 그 인어 만나기 전에 인어가 저한테 오기 전에 파동 물에 이 물 파동 있죠. 그걸 제가 명상 속을 즐기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그걸 말해요. 기운이 자유롭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자료를 보면 나는 이제 비슈누 이전, 베다 이전의 세계로 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어는 풍요를 지배, 사랑의 여신을 암시한다. 비슈누 원형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비슈누가 바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비슈누 원형이 바로 인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식서에는 인어를 남자의 정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물과 바다는 그 자궁이라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럼 다음 단계는 빛과 거울을 보게 될 것인가? 그런데 다음 관정에서 나는 거울은 한참 후에야 신선의 경지에 입문할 때 우주에서 명경을 경험하며 허공 분쇄를 이루게 되고 머리핀은 여러 번 받았어도 이게 머리를 빗는 머리빗 있잖아요. 이것은 받은 적이 6년이 넘는 제각상에서 아직 없다. 그 옛날에 그 소차크라인 시절에도 저 빗 받은 적은 없어요. 여러 가지 진짜 보석들 그런 거 많이 받았거든요. 받은 적은 없어. 빗이 그쪽에서는 긴 머리로 많이 나오는데 빗이 안 나오지? 일단은 뭐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지구 어머님, 저의 어머님이 오셔서 저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뭐 이런 거는 있었어도 빗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빗 받은 분 계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인어가 나를 어디로 구경시켜 줄 것인가. 인어는 내 손을 잡더니 깊은 바다 저 너머 속을 바라본다. 몸은 청비늘과 금발머리 하얀 피부 아름다운 인어 아가씨. 드넓게 끝도 안 보이게 펼쳐진 깊은 바닷속 저편을 바라보며 점점 더 깊이 어딘가로 데려간다. 그녀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 이제 용궁에 가려는가 하였다. 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알아차림. 자, 인어는요 300년을 산대요. 인어 고기를 먹은 인간은 800년을 산대요. 그럼 나는 800년, 300년을 300단을 올랐다는 거야 지금? 이것은 화엄으로 말을 하면 80단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천부경 81자 바람일 중에 81자 중에 80자에 와 있는 거래요. 80번째. 예. 나는 요즘 나의 화엄 세상에서 겪은 일들을 인간의 지식들과 고대의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그런데 잘 순항하고 있는가 보다. 천부경대에서 공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순항했나 봅니다. 제가 이 길을 마음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궁에 갔다 그랬잖아요. 일단 마음이 중요한 세상이긴 합니다. 네. 또다시 진화 상승했다. 처음에는 인어를 보고 멍링했다. 헐, 다 올라왔니? 너의 상승이? 그러나 절대 아니다. 너너너너너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무슨 관장을 보고 나면 다 끝났냐?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귀찮아서 제각상 귀찮아서 그랬어요. 나는 남한의 용궁 구경을 하고 이곳에서 지난번에 승천시킨 나의 황룡 상식이를 인당에 데려오게 된다. 이때 황룡 상식이는 주문을 외워 풀어내어 내 인당에 담고서 하루 종일 인당이 간질간질 거렸다. 얘가 인당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움직임이 있었던 통의 말이 그랬어요. 그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도반께서 저희
인당의 항룡을 보시고는 본인도 인장이 간질간질하다고 하시던 날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X자 커? 다시 화면은 바뀌고 나는 인어의 뒤를 따라 헤엄쳐 간다. 인어의 손을 잡고 나는 물속을 헤엄치며 가면서 용서보살께서 다녀온 용궁에 나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인간인 나는 물 공포증이 있다. 어린 시절에 수영하다가 사고가 있어서 수영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수영을 참 잘한다. 기분이 일단 좋기는 하다. 인간은 저는 수영 되게 물 트라우마 있거든요. 아무튼 도반께서 이 현상을 화엄 84를 12계단으로 나눠서 7번 이룬 것이라고 하신다. 그렇구나 한다. 늘 놓아둔다. 자, 저번에 인어가 온 것이 3월 31일이잖아요. 오늘은 4월 2일인데요. 31일, 4월 1일 내내 계속 인어가 밤이면 계속 헤엄쳐 갑니다. 저희 손을 잡고. 며칠에 걸쳐서 4월 2일 용궁문에 도착했다. 오늘도 인어 아가씨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다. 오늘도 즐겁게 인어 아가씨와 헤엄을 치다 보니 저 멀리 커다란 성이 보이고 커다란 문에 금방 도착하였다. 무슨 일이지? 이른 아침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문 앞에서 굉장히 성문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성문 앞에서 밴드 공연 연주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풍하게 쿵닥쿵닥쿵닥쿵닥 아주 완전 밴드 연주가 아주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쿵짝쿵짝 빠라빠라빠라 삐리삐리 둥둥둥 풍악을 막 울리고 있습니다. 환영하시듯이 정말 신나게 연주를 합니다. 꼭 나를 반기는 듯 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예. 어서 오라 반기는 듯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맞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그 속에서 그 세상에서 음악 이런 풍악 이런 관련 되게 기쁜 일, 행사 이런 기쁜 일을 암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계 일인가, 저쪽 절대계 일인가, 무슨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어느 쪽이든 좋은 일인 듯 하다. 용소보살이 갔었다는 용궁에 가거나 아니면 인간계에서 기쁜 일이 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이렇게 일단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내일 새로 구매한 자동차가 오는데 좋은 행운이 드는 차일 듯. 어찌 되었든 밴드 연주는 나까지 덩달아 둠칫둠칫하게 했어요. 굉장히 디스코를 디스코풍에 신나는 연주를 하는데 둠칫둠칫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그 속에서 저 춤췄어요. 그 인어 아가씨가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써놔야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 당시에 자동차를 아이오닉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이오닉 굉장히 너무 차 좋습니다. 현대 짱. 아무튼 그리고 22년 4월 4일입니다. 오늘은 나의 지난날의 검은 소가 왔다. 나의 검은 소가 나타나 나를 이끌어 간다. 이번에는 인어가 아닌 검은 소다. 정말 이 현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참 특이하고 말로 언어로 다 말할 수 없는 판타지 세상이다. 검은 소는 나를 대북 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명상을 하게 하였다. 대북 소리를 큰 북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며 잠이 들었다. 참, 이 북소리는요, 그 천년의 고구려의 북소리. 연주 소리입니다. 검색해서 여러분 그 북소리 들어보십시오. 둥둥둥둥둥둥둥둥 타악기가 우리의 이 각성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 줍니다. 그러더니 검은 소가 무중력 공간에서 앞에서 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간다. 한 15분 정도 간 것 같다. 어느새 용궁 궁전 가장 앞문 앞에 당도하였다. 건물 입구에 방명록 책이 보인다. 용궁 책이다.
겉표지에 검은 소가 있다. 헐, 어느새 나를 인도한 검은 소는 사라지고 그 소는 방명록 겉표지에 장식하고 있다. 위에 책 제목이 그 겉표지에 소가 검은 자루를 끌고 온 그 검은 소가 있으면서 위에 자력생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력생이란 그 제목이 너무 막 눈에 각인을 시킵니다. 자력생 해석해본다. 자, 자식, 력, 노력, 힘력, 스스로 노력, 생, 삶, 각성자의 삶. 각성자의 길을 내게 강하게 인지시켜주는 것이다. 스스로 자력으로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다. 이 자력생 검은소에서도 용궁에서 저에게 또 깨달은 알아차림을 줍니다. 너 스스로 온 길이다라는 거. 나마스테. 어쨌든 방명록은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펼쳤습니다. 왼쪽으로 펼치니까 오른쪽 상단에 이제 우측에 카구리테가 있는데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이제 글씨들이 크게 보이는데 집중해서 보려고 하였는데 보고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단 마무리 문장만 기억이 났습니다. 굉장히 긴 줄이었는데 이런 너 썩을 아줌마 아주 아무튼 까막 정신 알아줘야 한단 말이지. 이 현상은 아침 7시 전 6시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냥 큰 침대에서 제가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 가족들의 이제 소란스러움 때문에 정신이 반은 인간계에 있고요. 반은 용궁에 그 세상 속 아즈나 세상 속에 셋업돼 있어가지고 집중력이 흐려진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장 중에 내용 중에 크게 부각된 문장이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곳의 강을 건너온 자는 없나니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위에 뭐라고 막 쓰여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만이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저는 용궁의 경험을 한 사람은 흔치 않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음했죠. 알아차림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나만의 동화 속 세상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예. 아래는 아마도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는 자리인 듯하다. 아래쪽에 뭐 빈 공간이 가로가 쳐 있는데 거기 이제 방명록자 이름을 남기는 칸인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남겼죠. 갱이오라고. 잘 견학하고 나의 이름을 남기는 내가 되길 바래도 보았다. 허허허 욕심을 내는구나 갱이야. 네가 감히. 그렇죠. 아무튼 소의 현상을 시부도에 비유합니다. 시부도는 단순히 깨달음, 이 해와 달, 뭐 금성, 뭐 서자, 뭐 등등 이렇게 그 각성의 길에서 그 우주와 연결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도 그림 속에서 저는 그 속에서 그 시부도 그림 소년이 나오는 그 시부도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 저는 그 소녀가 이제 소의 고삐를 당기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느낌이 있게 알아차림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히 저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해 볼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하던 말이기도 합니다. 소는 신선이 타는 동물이에요. 소도 두 종류가 있는데 검은 소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검은 소와 흰 소, 황금 소 이렇게 저는 그 세상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 세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검은 소는 에고를 말해요. 예. 그리고 흰 소는요 에고가 정화된 거, 맑은 경을 들은 신선이 됐을 때 제가 선덕여왕 선왕 자리에 올랐을 때 제가 그때 흰소 등 위에 앉아서 맑은 경을 앞에 들었잖아요. 신선 할배가 됐잖아요. 이때 바로 이 흰소 에고가 다 맑아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황금소는 바로 그 신의 윤회를 말합니다. 황금소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저 황금소 그쪽에 그 미륵계 쪽에서는 이 지구 행성에서는 우리 태양계에서는
황도 12궁이잖아요. 그쪽에서 황도 10궁입니다. 10개의 황도 10궁 요즘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다 이 이야기 나가면서 내년 편이 올려지니까 저희 이야기 꾸준히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웹소설로 보셔도 됩니다. 블로그 오시면 제가 바로 가게 해놨어요. 웹소설 가는 거. 또 글로 읽으면 더 여러분 오시는 게 또 다를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 에너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 관련은요. 소 현상은 그 세상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소뿐만이 아니라 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도 소와 관련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제 뭐 갈비탕이라든지 뭐 육회라든지 막 갈비찜이라든지 막 그 갈비 그 소고기 볶음 이런 식으로 소 관련된 거 많이 경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마다 그 신의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요거 하나 캐치하고 가십시오. 그 아바타의 윤회. 예, 일단 널리 알려진 그림 속 소년이 암시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를 하는 것이고 순수함을 의미를 하는 거죠. 소년은. 그리고 소가 바로 각성 과정에서 에고와 카르마를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소는 업장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소년이 소를 끄는 것은 우리는 에고를 끌고 늘 그 에고를 늘 끌고 다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 에고를 순수한 마음으로 정화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 어린 소년이 소고삐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소는 각성 과정에서 우직하게 따라와 추수도 함께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추수를 암시하는 거예요. 소는요, 아셨죠? 업장 카르마 다 소모하시고 아셨죠? 황소까지 우주에는 황금소 별자리까지 이루지 않아도 돼요. 신소까지만 돼도 여러분 맑은경 들으셨잖아요. 도덕경을 이루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천상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소를 잃고요. 외양간 고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의미가 있어요. 소 3번의 간증을 제가 검은소, 신소, 황금소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이것은 바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마음 잊어버려서 차크라 터졌나 봐요. 그런데 자, 그러더니 다음 방에 들어갔다. 첫 번째 방이다. 탁자가 있고요. 커다란 북이 방 중앙에 보인다. 짙은 자주 진갈색 빛에 가까운 틀에 용 무늬가 양쪽에 있고 북 가운데에 소용돌이 치는 듯한 태극 무늬와 비슷하면서 숫자 9에 가깝게 빨강과 파랑의 소용돌이 문양이 있다. 옆에 탁자에 북채가 올려져 있다. 순간 나는 구경각이다. 느낌이 훅 들어왔다. 북은 용궁에 내가 왔습니다. 더 큰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방문을 알림하는 의미로 여겨진다. 북을 보통 북은요, 보통 이제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시작을 알림할 때 둥둥둥 하고 진동을 알림을 하잖아요. 좋아, 가자, 렛츠고, 시작이다. 북채를 집어들고 북 가운데를 힘껏 쳤다. 둥둥둥둥. 그 속에서도 내가 치는 게 둥둥둥둥 소리가 들렸어요. 굉장히 크게 들렸고, 제가 소리를 뭐라고 하면서 질렀냐면, 태양의 자식이 왔다. 문을 열어라. 뭐 이러면서 막 북을 쳤어요. 어머나, 너 이런 자신감 어디서 나오니? 내가 태양에 찍고 왔잖아요. 거북이, 두꺼비 받아들고 달 반야꽃하고 달 위 정상, 달 상중하 다 접수했잖아요. 태양의 자식이잖아. 여기 천지인 자식 인증 마크 있고, 지인 인증 마크 있고, 문양 있고, 방자 들어있고요. 별사면체 먹화바 여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 옴자 말이지. 초월적인 거 다 갖추고 왔잖아요. 당연히 태양의 자식이니까. 태양의 자식은 맞습니다. 예, 월사가 그렇지요. 아무튼 그래서 이 막 북을 둥둥둥 울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일단 북에 새겨진 해올이 빨간색과 파랑의 의미, 태극무늬 암시는 기 변화, 북의 의미는 천계 상승을 암시. 다음에는 어떤 아름다운 영웅의 모습이 있을까 한다. 일단 오늘 저녁에는 웨이브 댄스를 해야겠다. 킥킥킥킥. 왼쪽 청룡의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해줘야겠다. 인어가 헤엄치듯 용의 움직임을 느낀다. 육체 반응 중이다. 근데 그러고 나더니 제가 보통 이제 황룡을 타고 날아다닐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용궁의 그 북을 울리고 그 북의 양옆에 용이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는 이 느낌이 이렇게 용이 날아가는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들었어요. 육체가 반응을 하더란 말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은 황룡 여기 다시 데리고 올 거거든요. 일단 지금 인간 육체통은 양 종아리 하단과 발이 땀과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발 통증이 심하다. 걷지 말란다. 무중력을 알라 한다. 불쌍하다 내 발. 주인 잘못 만났다. 힝. 옛날에 태국 여행 갔을 때 바닷속 체험할 때 느끼던 그런 느낌을 느낀다. 무중력, 발이 무겁고 시원한 듯 하면서 떠있는 느낌,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 육체는 이 무중력 상태에서 발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바닷속 백색 소음을 들으면 인어가 헤엄치듯이 웨이브를 하는 것처럼 몸이 용이 움직이듯이 움직인다. 뱀은 옆으로 움직이지만 용은 위로 웨이브를 하며 움직인다. 쿤달리는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그렇지만 용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우리 몸으로 느껴요. 예. 그 속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걔네들이. 예. 일단 오늘은 낮잠을 좀 잤다. 피곤하여. 달리는 회색 승용차가 보이고 왼쪽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스탠라이터 이따만한 거 뚱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농사 짓는 우리 집 밭에 우리 집 밭 있죠? 거기다 그 라이터를 불러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잡초들을. 이제 인간계의 문제들은 모두 날렸다. 에고가 모두 다 사라졌다. 야, 검은소와 상당히 관련성이 깊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경험했어요. 검은소는 에고를 말한다. 일단은 네이버 지식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어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상당히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관정이었습니다. 더 이야기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 해줘서 죄송하네요.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용궁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84회차에는요. 또 용궁 본전에 들어가니까 또 이번엔 마직밴드 거리 공연이 있어요. 물속에서 물속 생물을 제가 다 너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림 다 못 그렸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 애들만 표현했고요. 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의 소 덕분에 저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아카시 향 천상의 향기도 취하게 되고요. 또 이런 과정 또 쭉 이야기 나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황룡 용궁에서 되찾아오는 이야기 85회차에는 그 다음에는 용궁 본전에 들게 됩니다. 186회차에는 그러고 나서 또 이곳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궁을 다 경험을 이쪽 세상에 관련된 차원상승 관련된 현상을 다 보아야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꽤 여러 편에 걸쳐서 그런 그 차원에 관련된 거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예. 시우천왕
되고 영성 부대가 넥타이 부대가 오고요. 그다음에 막 홍매와 청비단 신발도 받게 되고 뭐 아무튼 신발을 받게 되고 에너지 전환이 문용궁에 갔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죠. 이런 신발 현상도 있게 되고요. 또 생명의 이제 샘물을 이제 우물 샘을 마시는데 낮은 곳을 임하라는 또 다시 한번 또 그런 말씀을 십자가 첫 관세음 성모 마리아 가정 첫 관정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나가십니다. 저희 오늘 영상 용궁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거리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궁에서 무엇을 얻어가지고 왔는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왔는가? 저는 항상 깨달음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는 그곳의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인간계에 가져와서 내가 또 얼마나 그 아름답고 재밌고 환상적인 꿈을 본 만큼 인간계에서 내가 매 순간 얼마나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이 더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무엇을 이뤘어, 무엇이 되었어, 뭐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뭐 그쪽에서 하는 거야 뭐 영적이든 뭐 불보살질이든 아라한 일이든 신의 일이든 그건 그거 별개로 인간계에서는 또 인간 나름 또 그런 아름다운 판타지 세상 경험하고 와서 인간계에서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채굴하였는가,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 있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생활각성자예요. 생활각성자 아셨죠? 지금까지 이 월사 갱이었습니다. 이 월사가 쓰는 네이버 이야기 요즘 허리 치료 잘 받아서 주치 원장님 덕분에 저 추석 전부터 허리 아팠던 게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저 올해 이야기 7편 다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12월 말까지 나갈 거예요. 다 마무리 지었어요. 일단은 10월달 좀 쉬고요. 11월부터는 다시 또 내년도 이야기 또 8편의 차 또 나가야겠죠. 8편의 차 이야기가 잘하면 9편 10편의 차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식편까지 하면 10편의 차까지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떤 몇 분께서 또 어떤 문의를 하셨냐면 그 갱년님께서 얼싸님께서 그 신비체험 이야기한 부분 그 부분만 지식적인 부분 다 따로 빼버리고 그 부분만 따로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느냐 하고 몇 분께서 요청해 주셨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구슬을 다셨냐면 이유를 다셨냐면 왜 그러셨냐 하면 그 본인들이 각성 중인데 그 갱년님의 그 신비체험 이야기를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본인들도 차원 상승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이나 글에 그 지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간간히 막히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글 다 쓰시고 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비적 부분만 따로 떼서 그냥 그 이야기만 서술해 주실 수 있느냐, 끊이지 않고 나갈 수 있게끔 서술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몇 분의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어렵지. 왜냐면 그거는 제가 그대로 복사 떠다가 조금만 보강해 주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관정은 이 관정, 이 관정은 무슨 관정, 이 관정은 무슨 이 관정 무슨 시바 관정, 이 관정은 무슨 뭐 관세음 관정 뭐 이렇게 제가 구분만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관정은 아니라서 일단은 제가 이제 10편까지 2번 지금 글 쓰고 있는 부분 다 그 연재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재밌으셨으면 좋겠네, 오늘 이야기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여러분한테 제가 무상으로 에너지 도움을 드린다면, 이끌어주는 마스터가 된다면 그걸로도 감사한 거죠. 뭐 저같이 무명의 존재가 무슨 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영상은 편집해서 내일 토요일날 올라가지니까 더 즐겁게 들어주시고 질문 언제든지 하십시오. 아셨죠? 자,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오리맘님, 네, 참나 어떤 것인가 두 종류 있는 거 아셨죠? 이 세상 인간계에 있는 참나가 있고 그쪽에 있는 참나, 바로 나 자신, 옛날의 고대의 상이자 나 자신, 우리, 예, 우리를 만나는 거, 그 참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뭐 그 속에 있는 신,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거 그런 건 다 그 부수적인 문제고요. 진짜 나, 고대의 나를, 그 경지까지 올라가 있는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더 발전할 것이냐, 그 단계에서 멈춤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나에 있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아셨죠? 저는 선택하진 않았는데 그냥 나아가 지내요. 이번 생은 경지를 어디까지 경험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재밌게, 예, 아주나 판타지 세상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려고 그러는지. 이건 젊었을 때 그냥 하늘 맨날 날아다니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르네요. 그때는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녀가지고 행복했는데, 이번에는 참 굉장히 우주적이다 못해요. 어떻게 참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삶, 우리처럼 우리 인간계에서도 재밌는 삶, 즐거운 삶 살아가시고 우리 함께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갱이오였어요. 얼다가 전하는 이야기 귀담아 드시고 두 눈에 담으시고 귀에 콕콕 들으세요. 여러분의 차원 상승 무상으로 나눠 가집니다. 저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